안녕하세요. 외신 속에서 긴급한 세계경제 이슈를 해설해드리는 머니 이슈 시간입니다. 커버 그림에 트럼프가 2020년 대선의 외주를 위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탄핵 절차의 본격적인 진행 때문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트럼프의 탄핵과 금융시장의 영향은 어떨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탄핵에 대한 이슈를 금주의 세계경제 이슈에서 제외시켰는데요. 그 이유는 트럼프 탄핵 이슈가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탄핵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전반적인 내용과 금융시장의 영향에 대한 해설을 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콘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죠. 지난 금요일 미국 법원이 미국 하원 탄핵조사위원회에 손을 들어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슈가 정치권에서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외신들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이유부터 영향까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탄핵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7월 25일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고발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로디미르 젤렌스키의 통화 내용을 고발한 것인데요. 그 혐의 내용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이 그 아들 헌터 바이든을 고액 연봉이사로 고용한 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회사의 조사를 방해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이 내용을 조사해달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이 조사 강요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와 연계를 해서 강요를 한 것이죠. 또 한편 헌터 바이든은 중국의 국영은행이 지원한 사모펀드에 직접 출자하고 거기에 이사로 근무했다는 내용을 중국 측에 트럼프가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도 외신들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사기나 반역, 다른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 탄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탄핵 결정은 전적으로 의회의 권한입니다. 탄핵을 위해서 범죄가 반드시 실행될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 대한 혐의만 있으면 탄핵 조사 절차와 탄핵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의 혐의는 대선을 위한 자기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고요. 대선 관련 법에는 외국의 선거 개입을 전적으로 금하고 있어서 트럼프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2020년 대선 참가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탄핵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혐의는 러시아 외에도 우크라이나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이상이 탄핵의 이유고요. 최근까지 경과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가 9월 24일 공식적인 탄핵 조사를 지시했고요. 미 하원에서 백악관 법무부의 혐의 관련 자료와 뮬러 특검 보고서를 전체 내용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백악관과 미 법무부는 그 자료 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뮬러 특검 보고서는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것을 특별검사 뮬러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22개월간에 걸쳐서 조사한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를 했는데 법무부에서는 그 내용에서 상당 부분을 가리거나 삭제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 조사를 계기로 해서 그 뮬러 특검 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무부에서는 비밀 보안이 필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법원이 하원 탄핵조사위원회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와 법무부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절차 위반을 내세우면서 민주당의 탄핵 절차 진행을 반대해왔지만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도 민주당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이 전반적인 하원 탄핵조사 진행의 정당성을 확인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부터 미국 정가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절반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지금 현재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탄핵 지지 비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요. 하원 탄핵조사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진술을 듣고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탄핵을 결의하게 되면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상원의 100명 위원이 투표에 참여하고 3분의 2인 67명의 찬성으로 탄핵은 가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원은 공화당이 53대 47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공화당 입장은 대통령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원에서 탄핵이 가결될 확률은 크지 않은 것으로 외신들은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대선의 외국 세력을 끌어들이는 정황이 여러 가지 조사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에 대선 참가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트럼프의 입지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과거 탄핵된 사례로는 1868년 앤드루 잭슨, 1998년 빌 클린턴이 탄핵되었습니다. 워터게이트에 연결된 리처드 닉슨은 탄핵 절차 시행 이후에 상원에서 승산이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가장 최근의 사례인 1998년 빌 클린턴의 사례입니다. 1998년 10월 8일 탄핵 투표가 시작된 이래 탄핵 가결까지 약 4개월이 걸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등락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S&P 500이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이때는 닷컴 버블에 가까워지는 견조한 시장 상승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많은 외신이나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을 보면 탄핵 그 자체로는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금주 이슈에 탄핵 이슈를 제외한 이유는, 첫 번째, 민주당의 목적은 트럼프의 대선 참가 자격을 훼손시키려는 정치적인 쇼입니다. 그리고 외신이나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내용을 종합해보면 탄핵 자체가 금융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탄핵 이슈인 우크라이나 관련 경제 후보 조사 압박은 정치적인 의미가 크고 경제를 훼손하는 이슈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정치권의 이슈일 뿐 경제와 금융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탄핵 이슈를 세계경제 이슈에 크게 부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탄핵됐을 때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트럼프의 초기 감세, 투자 효과는 이미 다 소진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지금은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 경제를 고립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경제 지표에 반영되고 있는 만큼 트럼프가 탄핵이 된다고 해도 금융시장에 꼭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중 간의 스몰들이 추진되는 과정인데요. 이 탄핵이 미중 무역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중국이 트럼프를 버리고 민주당과 협상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외신도 있지만, 또 트럼프의 의견도 있지만 민주당도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 클린턴 탄핵 때를 보더라도 금융시장 영향은 크지 않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트럼프 탄핵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분석은 분석가의 배경과 입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기학 석사로 금융시장에 약 30년간 고객관리, 자산관리 중심으로 금융의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외신의 영향력이 아주 큰데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아주 취약하다는 것을 느꼈고, 최대한 정확하게 금융 소비자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전달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들이 자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장기적인 투자 입장에서 특히 보면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머니부머의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 판단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속에서 유익한 경제와 금융의 이슈를 찾아서 해설해드리는 머니 이슈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